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에코프로 BM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에코프로 BM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사실 뭐 딱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것도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업황이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여기 수급을 보세요.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금융 투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개인만 던져요. 투신도 많이 들어오죠. 자, 근데 연기금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 2년 전, 3년 전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붐 들어올 때 있죠. 그때 물렸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니까 심리가 던지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니까 지겨우니까 던지는 건데 그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가는 거죠. 증권가에서 여의도나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저는 계속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자 뉴스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없어요. 진짜 뭐 지금 뭐 올라갈 만한 뭐 이슈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2주 전, 6일 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예요? 업황이 바닥, 그리고 2차 전지가 더 이상 나빠질 만한 어떤 근거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차트 분석으로 될 만한 여진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유튜브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만 클릭을 해서 찾아봐도요. 차트 분석하는데 진짜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자, LNF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남들 다 유튜브에서 이거 지금 올라간다, 뭐 한다, 뭐 한다 할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관련된 이슈 한번 나오니까 그냥 급락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2차 전지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황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모멘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 확실하게 봐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적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일단은 에코프로는 뭐예요? 핵심 플레이어예요. 여기 써져 있지만. 그리고 출하량 회복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동률 개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 구간에 일단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타냈는데 재평가 구간과 출하량 회복, 가동률 개선과 핵심 플레이어 이 네 개 중앙 구간에서 지금 돌림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딜 가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공시는 새로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자, 그러면 실제로도 옛날 직전 공시 흐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1월 말이었어요. 1월 말에 그 당시에 대량 보유 보고 결산 실적 공시 일정 예고에서도 IR 개최 정도로 정리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에코프로 BM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대부분의 섹터 흐름들 자체가요. 소재주 애들이 요즘 같은 국면에서 이게 테마보다 출하 회복 신호라든지 가동률에서 지금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도 소재주가 안에서 실적 가시성에 따라 가지고 등락이 갈리는 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요. 테마도 테마지만
출하 회복 가동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통적으로 2차 전지 쪽이 먼저 반등하게 되면은 소재단 기업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숫자가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출하량도 먼저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이런 그룹주들 대비해서 이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소재단 기업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LNF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도 올라가는 게 소재단에 일단은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 이 진짜 무기가 뭐예요? 하이니켈, MC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극재, 핵심, 역량입니다. 이쪽이죠. MC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극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나 핵심 소재잖아요. 이게 하이니켈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이 영역에서는 이미 고사양이라든지 고니켈,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옛날부터 계속 키워왔어요.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얘네들이 계속 공장을 늘려오고 캐파를 늘려오고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장 증설 라인을 늘려왔던 게,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동률을 늘려 나가겠다. 얘네들이 계속해서 해 나왔던 부분들이 하이니켈, MCM, 양극재 이쪽이죠. 왜냐하면 고사양, 고출력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최근에는 뭐 뉴스가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최근 뉴스는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 전기차 화재 뉴스.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에 화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이 에너지 밀도라든지 전기차 화재 쪽에 대한 부분들에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계속 이 영역에서 비중을 꾸준하게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구조 역시도 단기 스팟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단기 스팟이 아니라 장기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출하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얘네들의 물량이 비교적 빠르게 숫자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단기 스팟이 아니니까. 단기 계약이 아니에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얘네들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출하가 한번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거의 대장으로 2차 전지를 끌고 올라갔죠. 그때처럼. 왜 그때도 왜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숫자로 반영이 되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지금 같은 상황. 이 전기차 시장이 기대감을 품었다가 결국에는 예상보다 전환율이 빠르게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곤두박질 치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진짜 불티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 글로벌 포지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확실하게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로 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고객사가 대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 구간에 있어요. 얘네들이 또 장기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하량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또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이 지금 단지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만 놓고 봐야 되냐? 아니면 정말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오고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출하량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지금 수급을 담고 중장기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냐, 이 프레임을 보고 따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 수주 자체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요, 양극재 산업 특성상 굉장히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뭐예요? 당연히 고객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문량이 회복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출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고정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완화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동률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 가동률이 올라가는 구간부터 이익이 빠르게 붙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주문만 회복을 하고 말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출하가 증가를 해야 되고, 출하가 증가하면은 가동률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마찬가지니까. 왜냐면 레버리지가 붙는다는 소리니까 출하량 증가만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반응하죠. 2차 전지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동률 상승. 아마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애들은. 그래서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들만 놓고 봐도 2차 전지 쪽에 출하량이 회복이 됐다, 출하량이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레버리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양극재 산업 특성상 명확한 실적 전환 경로, 즉 가동력 상승 구간부터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고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결국 파이프라인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은 뭐예요? 에코프로 BM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얘네들이 뭘 합니까? 유럽 북미 쪽까지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유럽 북미 쪽에 대한 고객 대응을 전제로 해서 공급망 확장을 예전부터 같이 병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덕분에 특정 지역 수요가 회복이 될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제품 믹스 개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만 딱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은 단순히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공급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고사양 배터리용 하이니켈 이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글로벌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쓰레기 취급 받는 그런 프레임이 많이 씌워졌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잘 올라가면은 그게 최고예요. 짱이고. 근데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이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람 인식이란 게. 근데 에그프로 BM 자체가 그냥 딱 놓고 보면요. 진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전기차 수요가 결국에는 완만하게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도 고객사들이 쉽게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진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 전부터 이미. 그러면 얘네들도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고객사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코프로 BM 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급망 업체가 몇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는 별거 없어요. 출하량 회복, 이익률 동반 회복.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결국 출하량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지 분기 숫자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분기 숫자가 만약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아마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이익률이 회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게 되면은 따라와요.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효과가 나타나면요. 에코프로빔 지금의 그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적 기반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막 무작정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이 다 사잖아요. 이 수급 자체가 아마 재평가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선침해 가점이 중요한 거고 그걸 못하면은 계속 나는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